좋아요, 구독!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터미널 바를 배울 거예요. 터미널 바. 터미널 바 할 때 이 바는 막대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이 식별이 되었다면 D점 이후에 가는 요 짧은 시간에서 가장 스위치를 여기서부터 실행 구간이 하고 스위치를 딱 누르는 그것이 바로 T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T바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패턴 완성을 확인하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패턴 완성을 확인하는 요소. 이제 제가 대표적인 것을 이제 터미널 바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 이외에 이제 뭐 보조지표 RSI라든지 보조적인 요소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볼린저 밴드 아니면 뭐 이평선 이런 거 할 때 뭔가 다른 신호가 함께 포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패턴 완성을 확인하는 요소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모닉 패턴에서 딱 봤을 때, 하모닉 패턴은 주로 캔들 차트로 보니까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캔들, 사실 캔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캔들을 이해하는 그 내용은요. 그래서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이 캔들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스위치가 바로 이 터미널 바라는 거예요. 터미널 바의 뜻은, 그럼 터미널 바가 뭔데?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터미널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패턴 완료를 결정짓는 캔들 막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패턴이 내가 여기가 나비 패턴이고 여기가 D점이에요. 예상 D점. 그러면 그냥 요 끝점 1.27점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일단 이 D점을 보통 포함을 하고 있고 이 D점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XA 값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PRG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캔들 막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XA 값만 포함을 시킬 때도 있고요. XA 값과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BC 프로젝션의 어느 정도의 그 유연한 값, BC 레이어링을 통해서 생긴 그 BC 값, 그리고 XA 값, 그리고 AB는 CD. AB는 CD 값,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 요소잖아요. 그렇죠? 물론 Alt AB는 CD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촘촘하게 모여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포함하고 있고 적어도 XA 값만은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마지막 캔들 막대예요. 우리가 뭐 패턴, 하모닉 패턴을 구성하는 이제 시간 프레임이 있겠죠. 내가 지금 4시간 봉 차트를 보고 있다. 내가 1시간 봉 차트를 보고 있다. 여기 시간마다 식별되는 하모닉 패턴이 다르겠죠. 그렇죠? 일단 하모닉 패턴은 그리고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또 뭐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모닉 패턴 15분 봉에서도 되나요? 5분 봉에서도 가능한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모든 차트, 모든 프레임에서 동일한 원칙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 하모닉 패턴에서 이 PRG가 어쨌든 식별이 되고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 캔들 막대가 터미널 바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시고 있는 시간 차트에서 식별된 그 패턴 내에서 마지막 캔들 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T바가 뭔지 기본적인 개념은 봤어요. 그렇죠? 아직 차트를 보진 않았지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XA 값을 포함하고 있는 캔들 막대로, 그렇죠? 이상적인 형태는 보완값인 AB는 CD 그리고 BC 프로젝션 등의 값을 모두 포함하는 형태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항상
이상적이지만은 또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 대충 일단 PRG로 내가 생각을 했던 그 부분 그리고 XA 값을 포함하고 있는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터미널 바, 캔들 막대라고 쳐요. 우리가 캔들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 그 캔들이 마감이 되겠죠. 그 캔들이 마감이 되면 터미널 바가 완성이 된 거겠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 캔들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내가 그 캔들 막대의 마감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컨펌은 그 캔들 막대가 완성이 된 이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뭔가 아리송하고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우선은 캔들 막대가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바가 판별되고 패턴이 완료되었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 터미널 바가 이제 실행 단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므로 중요합니다. 실행 스위치니까요. 그리고 T바 이후의 초기 캔들 형성 구조를 살피자. 이게 가장 또 첫 번째 그 이후에 하는 우리가 캔들 확인 지침 1번입니다. 터미널 캔들의 봉 마감을 살피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마감을 살피고 우리가 뭔가 포지션 진입을 했다면, 자금을 투입했다면 봉 마감 이후 다음 캔들의 위치를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빠른 손절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뭔가 내가 잘못 들어갔다 그러면 빠른 손절도 괜찮거든요. 예를 들면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주식은 BTS 등을 선두로 승승장구했던 하이브 보통주입니다. 하이브 보통주도 안 좋은 시기가 있었죠. 그렇죠? 2022년에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요. 그때 이 하이브 보통주가 딥크랩 패턴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딥크랩 패턴을 봤다면 여기에서 한 번쯤 얘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팅은 할 수 있죠. 우리 당연히 틀릴 수 있어요. 우린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들어갈 자리에 기회를 포착하고 기회가 포착이 되었다면 한 번쯤 도전해보고 그리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데 라고 하면 빠른 손절이 답일 경우도 있어요. 내가 손절 안 하고 나 끝까지 버티면 될 거야. 우리 존버만이 살 길이다. 버텨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패턴이 날봉상의 패턴인데 사실 이후로 반전에 실패하고 다시 이 가격대가 오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거의 1년이 걸려서 다시 이 자리가 오게 됩니다. 그럼 이 긴 세월, 지금 제가 봉 체크를 해두었어요. 시간을 336날이에요. 거의 1년이나 되는 시간을 내가 언제 상승할지 모르는 이 주식에 물려있다 그러면 정말 사람이 욕이 절로 나오겠죠.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 시간이고 내가 만약에 이때 들어갔다라고 하면 와, 내가 진짜 왜 이때 샀지 하면서 여기선 거의 반토막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이 반토막의 하락을 지켜보고 있어야 되냐라는 거죠. 물론 나는 반토막으로 가면 나는 얘가 꾸준히 올라갈 것을 믿고 아래에서 물 타면 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왜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1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이런 순간에 맞닥뜨리면 정말 참담합니다. 그쵸? 참담해요. 그러면 생각을 하겠죠. 아, 그때 내가 3% 손절일 때 손절 잘라냈어야 되는데 그러면 3% 손절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 여기가 물론 너무 좋아서 나 계속 들고 있을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긴 세월 336날, 1년이라는 세월을 봤을 때 아, 내가 이때 이거 자르고 다른 거 잘 오를 거 사서 만약에 이익 봤으면 훨씬 낫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차라리 아니면 현금이라도 들고 있으면 현금 들고 있다가 이 밑에서 샀으면 훨씬 내가 좋을 수 있잖아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결과론적인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필요할 때는 짧게 손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 같은 사실 그냥 주식인데 우리가 보통 정말 이런 상품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뭐 레버리지를 낀 상품들 아니면 인버스 상품들 아니면 선물 거래, 옵션 거래 이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영역으로 가면 손절의 가능성, 손절의 필요성이 좀 더 커지긴 합니다. 특히 그쵸. 하락 배팅일 경우 언제까지 경기가 안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관점이 아니다 싶으면 분명히 손절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세월 동안에 고통받을 수 있고 내가 고통받는 시간 대비해서 너무 비효율적이다. 고통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판단을 내리고 계획을 세워서 다시 도전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딥크랩 패턴이 이제 위반이 된, 무효화가 된 그런 경우를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이 터미널 바라고 판별이 되는 바가 바로 여기 보시는 이 초록색 양봉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터미널 바에 좀 확대를 해서 살펴보자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피보나치 되돌림 툴을 사용을 해서 딱 재어보면 여기에서 지금 1.618을 포함하고 있는 캔들바, 여기가 이 초록색 캔들바로 보이실 거예요. 꼬리를 만들면서 쭉 밀어 올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 녹색 요 바를 우리가 터미널 바라고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반전이 되려면 이 터미널 바, 이 캔들 막대 위로 올라가줘야 일단 추세가 뭔가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터미널 바 이후로 이 터미널 바보다 더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것도 강하게 떨어졌습니다. 요럴 경우에 터미널 바가 지금 신호를 주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차트 반전에 실패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반전해야 될 자리인데 반전하지 못했어. 내가 지금 여기서 얘네를 막지 못했어 라고 지금 얘가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 터미널 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오랜 시간 또 이렇게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조금 올라가요. 그럼 이제 올라가나? 나 좀 기다렸는데 이제 올라가나 하는데 이 터미널 바를 결국에는 넘질 못하죠. 터미널 바의 상단을 넘지 못하고 여기에서 터미널 바만큼 여기서 딱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터미널 바가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반드시 그래서 터미널 바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좋아요, 구독!